어떤 공간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어떤 공간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품은 공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만들어진 이후 오랫동안 경찰이 관리하면서 민주 인사들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들이 고문을 받았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지금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공간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입니다. 치안본부는 현재의 경찰청을 말하며 대공분실은 공산주의자와 간첩을 색출하는 경찰 조직의 외부 청사를 의미합니다. 국방부의 보안사 서빙고 분실, 남산에 위치했던 국가안전기획부와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은 독재정권 시절 대표적인 고문시설이었습니다. 현재는 남영동 대공분실만이 원형이 보존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만들어진 것은 1976년으로 1983년에 2개 층을 증축하여 현재와 같은 7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남영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경찰 건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해양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건 채 철저히 위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국에 흩어져 있던 대공분실은 신길산업, 경동실업, 충남기업 등의 명칭으로 위장 간판을 달아 건물의 성격을 숨겼으며 경찰들 역시 자신의 신분을 상무, 전무, 대리, 과장 등으로 부르며 철저히 일반 기업체의 회사원처럼 행세했습니다. 이 건물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장에 대한 고문 사건이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1987년에는 이곳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물고문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희대의 망언을 만들어내며 경찰이 심장 쇼크사로 은폐하려 했던 이 사건은 결국 그 진실이 알려지며 60 민주항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76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한 건축가는 김수근입니다. 김수근은 20세기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는 5.16 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림픽 주 경기장, 남산 자유센터, 워커힐 호텔, 세운상가 등 1970년대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국가 프로젝트 대부분을 수주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간사업 아르코 예술극장 또한 김수근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김수근의 작품 목록이나 각종 전시회 등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초 1976년 10월 2일 내무부 장관 김치열, 남영동 대공분실을 지었을 당시의 정초석입니다. 내무부 장관 김치열의 이름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내무부는 현재의 행정안전부와 같은 부처로 김치열은 박정희 정부의 권력 핵심부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치열은 내무부 장관 부임 후 박정희의 10월 유신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경찰 조직을 이용하여 대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고, 전담 조직을 위한 전용 건물인 이곳 대공분실을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김수근에게 의뢰했습니다. 김치열이 남영동 대공분실의 건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정초석에 자신의 직함과 이름을 직접 새겨 넣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중으로 설계된 육중한 철문. 눈이 가려진 채 차에 실려 끌려온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대공분실의 정문은 검은색 철문과 안쪽에 두꺼운 철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안쪽의 철문은 기계장치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왔던 사람들은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금속음과 탱크 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군부대로 끌려왔다고 짐작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한 연행자는 건물 뒤편의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정면에 출입구가 있음에도 건물 뒤편에 연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연행자 전용 출입문은 일반적인 출입구와 달리 역방향으로 설계되었고 곡선으로 처리되어 정문 쪽에서는 확인이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공분실의 건물 뒤편은 보안을 위해 창문을 전부 좁게 설계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내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수사관에게 이끌려 건물 내부로 들어온 연행자들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 나선형 계단은 오직 조사실이 있는 5층으로만 연결되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간 이들은 자신이 몇 층으로 가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철제 계단의 소리는 공포를 증폭시키고 원형 계단은 공간감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 피해자 중 일부는 자신이 지하로 끌려갔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나선형 계단이 끝나는 곳은 5층 조사실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다른 조사기관과 달리 조사실을 지하에 두지 않고 5층에 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 있는 시설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보면 다른 조사실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층에는 모두 15개의 조사실이 존재하는데 3개의 계단실을 이용하려면 다른 조사실과 똑같이 생긴 철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복도에서 바라보면 마치 18개의 조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단도 조사실과 똑같은 출입문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각각의 출입문은 서로 엇갈리게 배치해 문이 열리더라도 건너편 조사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 소방창과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등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불조차 켜놓지 않는 어두운 복도였다고 합니다. 문 위쪽에는 각 방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 501호가 아니라 1호, 502호가 아니라 2호, 이렇게 건물의 층 표시 없이 숫자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몇 층인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마다 설치되어 있는 작은 렌즈는 조사실 바깥에 있는 수사관들이 조사실 내에 갇혀 있는 조사 대상자들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을 감시하는 용도였습니다. 조사실 내부의 모든 상황은 밖에서 통제되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조광기를 통해 조명의 전원은 물론이고 밝기까지 조절되었습니다. 때로는 종일 깜깜했고 때로는 종일 밝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실에 갇힌 피해자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대공분실 건물을 밖에서 보면 유독 5층의 창문들만이 좁고 길게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 길이가 손 한 뼘도 되지 않아 창문이라기보다는 환기창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작고 좁습니다. 이 창문은 피해자들의 탈출이나 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벽의 두께만 40cm가 넘습니다. 고문을 할 때는 커튼을 쳐서 외부의 빛을 철저히 차단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벽은 흡음 역할을 하는 목재 타공판으로 마감됐습니다.
목재 타공판은 저음은 소리를 흡수하지만 고음은 반대편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으로 비명소리가 발생할 경우 반대편에서는 그 소리를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조사실 내부 왼편에는 철제 책상과 의자 2개, 오른편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책상, 의자, 침대 모두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볼트로 단단히 고정돼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최초 설계 도면에서부터 책상, 의자, 침대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책상과 의자는 바닥에 고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문 아래에는 욕조 세면대 변기가 벽과 평행으로 나란히 놓여 있고 욕조에서는 물고문이 일어났습니다. 변기 욕조 등은 조사 공간과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허리 높이에 낮은 칸막이가 있지만 출입문 상단에 위치한 감시 카메라에 바로 노출됩니다. 각 조사실 천장에는 검은 아크릴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감시용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으며 감청을 위한 마이크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사실 내부의 움직임과 소리를 모두 감시했던 것입니다. 영상과 소리는 3층 모니터실에서 송신되었는데 영상을 감시, 소리를 감청하여 진술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실 내 천장에는 3개짜리 백색 형광등과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원형 백열등이 설치되어 있고 모든 천장 조명은 조사 대상자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망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시방서에는 조사실 천장에 달리는 정보의 형태, 색깔, 밝기까지 지정해 놓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우리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살아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피어난 용기와 저항의 정신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부디 이 건축물에 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